오늘 함께 볼 그림책은 뒷집 준범이입니다. 이혜란 지음 보림 출판사. 여기 글씨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한글 읽을 줄 아는 아이들에게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보림 이렇게 읽거든요.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써있는데도 읽어지지? 하면서 신기해요. 이런 포인트도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뒷집 준범이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준범이에게 어떤 우정과 새로운 이웃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책에서는 준범이의 집과 친구들의 집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프레임의 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장치예요. 그걸 알고 보면 훨씬 재밌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뒷집 준범이 첫 번째 표지를 보면 흑백 연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낮은 집이 하나 있어요. 대문이 있고 우편함도 보이네. 여기 수도 계량기, 가스 계량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옆에 또 있고 옆에 우편함 있는 거 보니까 옆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나 봐. 그리고 이 집 앞에는 커다란 상가가 하나 있네. 이 정도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뒷표지가 앞표지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뒷표지가 어디를 뜻하고 있냐면 이 상가의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상가의 앞모습은 신흥만점, 중국집이 있네, 짜장면 파는 집, 그 옆에는 슈퍼마켓이 있네. 그리고 여기 뒷표지의 그림을 조금 자세히 봐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뭔가를 드시고 계시는 것 같고 강아지도 한 마리 있어.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배달하러 가시나 봐. 여기에 또 어떤 꼬마가 있네. 여기 나오는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이 인물들이 그냥 의미 없는 행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문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기 때문에 준범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앞면지에 이렇게 커다란 창문이 있고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 창문이 있네. 그리고 창문 너머에 보이는 풍경을 같이 볼까 하면서 어떤 아저씨가 서서 요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아주머니도 뭔가를 하고 계셔. 여기 여자아이가 아저씨 옆에 붙어있고 여기서는 어떤 꼬마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네? 강아지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잘 보면 이 창문에서 이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준범이 집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대답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만약에 아이가 연령이 조금 있고 공간과 구조에 대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준범이가 이 집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준범이 집 아니고 여기는 준범이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인 거지.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그림 읽기만 하시고 지나가도 됩니다. 어차피 그림책은 반복적으로 보고 뒷집 준범이 같은 경우도 5살에 보는 거랑 6살, 7살, 8살에 보는 거랑 누리는 이야기의 풍성함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공간과 구조, 위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곳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와닿고 동시에 인물의 마음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한 번 보고 별로 재미없어 했어요. 그림이 칙칙하대요.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책장에서 안 꺼내는 일이 없도록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책이 집에 있다면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타이틀 페이지에도 그림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여기 준범이 있다? 찾아봐. 준범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빼꼼히 머리가 조금 보이는데 창문을 이만큼 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문 여기 이거 준범이 집 창문 맞았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확인시켜 주셔도 됩니다. 준범이는 왜 여기서 이렇게 빼꼼히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걸까? 어떤 이야기지? 이 그림책에서는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그것에 담긴 의미를 알고 보면 훨씬 재밌거든요. 여기 보면 한쪽 면에 그림이 있어요. 약간 직사각형에 가까운 프레임과 그 안에 그림이 있는데 이 프레임의 변화를 다음 페이지로 넘길 때마다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앙선을 넘어와서 여기까지, 이번에는 아예 양쪽 펼친면에 다 커다란 프레임이 되었어요. 이 프레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건 바로 창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준범이는 집 안에서 창문을 이만큼 열고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준범이가 밖을 보는 창문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준범이가 창문을 조금 더 열고 있다는 뜻이죠.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있잖아, 여기 보면 이 네모 점점 커지지 않아?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네모 왜 자꾸 커지는 걸까? 이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림이 커지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냥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땐 힌트를 조금 주세요. 준범이가 아까 어디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지? 이러면 갑자기 애들이 탁 음소거가 되면서 설마 창문? 막 이럽니다. 창문이 열린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알고 이 그림을 보는 것과 그걸 모르고 그냥 그림, 글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다르죠. 준범이가 점점 창문을 열었네? 준범이가 점점 궁금한 게 많아졌나? 이제 조금 부끄러움이 없어졌나? 이런 다양한 준범이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페이지에서는 프레임이 아예 없어져요. 준범이에게 설치되어져 있던 그 창문의 프레임이 탁 하고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던 아이가 준범이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야, 너도 이리 와,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문에서 늘 숨어서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재밌게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공간이 이 아이에게 노출된 거죠. 그리고 내 공간에 이 아이가 탁 들어온 거죠. 창문을 의지해서 밖과 소통하고 있던 그 준범이에게 손을 내밀자 그 틀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부분도 왜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사라졌을까? 창문 틀이 사라졌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다들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답 안 하거나 몰라요 해도 괜찮습니다. 얘가 말 거니까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려서 창문이 없어졌잖아, 막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낼 수 있는 어떤 재밌는 퀴즈는 이 친구 말고 준범이 쳐다보고 있는 거 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쳐다봐요. 얘?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사실은 얘예요. 이 강아지가 또 준범이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꼬리를 막 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도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준범이 입장에서 빛이 있는 곳은 항상 이 창문 밖이었어요. 준범이의 집안에는 빛이 없거든요. 불을 안 켠 건지 뭐 그냥 원래 집이 어두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여기예요. 아이들에게도 준범이 집에 빛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을까?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애들이 들어왔으니까요. 애들이 여기로 왔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친구들이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준범아 놀자 하면서 들어오면서 빛이 준범이의 방 안으로 들어온.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수업하는 아이들마다 이 장면에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 예의가 없잖아. 물어보고 들어와야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 스토리 자체가 요즘 도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접하기는 조금 생소한 집의 형태와 구조이기도 하고, 또 조부모와 사는 아이를 가까이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이 그림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 아니 이 집에서 나 못 살겠다,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아니 친구 집에 갈 때는 먼저 친구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서 엄마가 물어본다, 그 다음에 연락을 기다린다, 그 친구 엄마가 된다고 하면 내가 간다, 그리고 공동 현관에서 벨을 누르면 친구 엄마가
내려온다. 그러면 친구 엄마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맞아, 친구 집 가려면은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막 들어왔네? 그래서 준범이가 싫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무례하고 예의 없게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에 들이닥친 아이들. 그때 준범이의 속마음은 어땠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이들하고 조금 재미있게 보는 거는 창문으로 뭐가 넘어오고 있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바로 짜장면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모르겠는데요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짜장면이 들어온다고 알거나 혹은 제가 이거 짜장면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엄청 신선해하면서도 막 황당하면서도 재밌다는 반응을 보여요. 아니 짜장면이 왜 창문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지만 그걸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짜장면이 사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 재밌습니다. 마지막 면지를 살펴볼게요. 원래는 앞 면지에서는 이쪽 창문이 열려있죠. 그러니까 시선이 준범이가 밖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밖에서 준범이의 집을 보는 창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까는 준범이가 밖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준범이네가 보이네? 어떻게 된 거지? 지붕도 보이고 아이들이 대답해도 되고 부모님이 밖에서 이제 준범이 집을 쳐다보는 거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준범이 뭐 하고 있는 걸까? 손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오늘 있었던 일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보면은 옷에 막 짜장이 얼룩덜룩 묻어있고 진짜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뒷페이지를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다 의미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다시 뒷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범이 찾아봐. 여기 준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금방 찾습니다. 사실 얘가 준범이고 준범이랑 같이 놀던 친구들, 준범이 할머니, 짜장면집. 이 아이도 친구의 동생이었고 이 강아지는 땡이었어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친구가 돼서 잘 어울리고 준범이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겠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뒷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준범이의 집과 상가의 전체 구조가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준범이의 집이 있고 상가가 있고 그러니까 상가 뒤, 상가 앞에는 짜장면, 슈퍼마켓, 미용실이 있는데 손님들은 이 앞을 이용하지만 가족들은 이 문을 이용해서 여기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여기에 마당이 있었고 준범이는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창문으로 친구들을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앞에 표지를 보면 여기 대문으로 들어가는 곳 그리고 뒷표지를 봐도 여기가 얘네들이 들어가는 문이었네. 이것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책 볼 때 텍스트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림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책 읽기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어떤 주제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사건이 내 아이가 접하기에는 많이 생소하다면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집의 형태 다양한 가족의 형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미없는 책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시골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부모님의 경험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실제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이와 즐거운 책 읽기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